한때는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말도 눈빛도 관심도 줄어들었다면 그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멈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회복을 위한 중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강미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년 남성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변화 속 진짜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말없이 보내는 감정의 신호, 그 속에 숨은 정서적 갈증과 충격적인 진심까지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를 상상하는 순간. 함께 누운 침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결혼 25년 차.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잠자리가 반복적인 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의무처럼 다가오는 순간들, 설렘도 떨림도 없는 밤. 그러다 우연히 본 드라마 속 한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남자 주인공의 다정한 눈빛, 낮은 목소리, 배려 깊은 행동.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자꾸 그 드라마 속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죠. 이런 상상, 단순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신호일까요? 사실 중년 여성들이 마음의 외도를 시작하는 첫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공백을 상상으로라도 메우려는 본능적인 방어일 수 있는 거죠. 상대는 꼭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 운동 강사, SNS에서 본 낯선 사람, 혹은 단순한 상상 속 이상형.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손을 잡고 때론 뜨거운 장면까지 그려보는 그녀. 이 모든 과정은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상이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시작되더라도 반복되면 감정적 연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의 상대가 자신을 더 이해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인지 현실의 배우자는 점점 멀게 느껴지고 관계는 더욱 소원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 여성의 이런 상상은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외침일까요? 성적인 욕망도 감정적인 유대도 결국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다른 남자를 떠올렸다는 건 단순히 설렘을 그리워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무심히 지나온 부부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존재감, 사랑받는 느낌, 여자로서의 자신감.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다른 남자를 떠올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2.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흔들린 그녀의 마음. 대구에 사는 58세 이 모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다니기 시작한 헬스장에서 뜻밖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대는 30대 초반의 트레이너. 운동을 지도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사소한 칭찬, 눈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태도.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늘은 어깨가 참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에 설렘이 밀려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집에 돌아와 화장품을 새로 사게 됩니다. 그녀의 일상엔 오랜만에 두근거림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감정이 처음엔 단순한 고마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운동을 핑계 삼아 자꾸만 헬스장을 찾게 되었죠. 운동을 배우는 시간이 끝난 뒤에도 굳이 시간을 끌며 수분을 마시고 눈인사를 나누고 혹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꼭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가 일상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다시 여성으로 봐주는 그 시선이 그녀를 흔들어 놓은 것이죠. 중년 이후 여성들은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오며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미묘한 긴장감, 그 설렘은 단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트레이너가 저보다 30살 가까이 어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가 제게 예쁘다고 말해준 순간 전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엔 그저 젊은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오랫동안 억눌려온 정서의 목마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적. 그녀가 흔들린 건 남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3.
매일 밤 그녀를 설레게 만든 한 줄 카톡.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어느 날 동창회 단체방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배가 살짝 나온 중년의 남성이었지만 말투나 분위기엔 여전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그날 밤 그 남자에게서 온 첫 카톡. 오늘 너 보니까 예전 생각나더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그 남자는 짧고 은근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넌 참 예뻤어. 요즘 외롭지 않아? 누구한텐 말하고 싶었어. 너한테? 이런 문장들은 평범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잊고 살아온 여성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지만 밤만 되면 핸드폰을 들고 그 남자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 시간. 그녀에게 유일한 설렘은 그 한 줄 카톡이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을 때와 달리 신체적인 욕망보다는 감정적 연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욕구로도 이어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인지 박 여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예쁜 잠옷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봐주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 짧은 한 줄 안에 담긴 수십 개의 감정 코드가 그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짧은 메시지에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졌던 적 있으신가요? 중년 이후에도 설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한 줄의 문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 친구가 소개해준 심심풀이 상대의 정체.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김 여사님은 친구의 권유로 소통 앱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야. 아무 생각 없이 톡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친구의 말에 반쯤 장난으로 가입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는 전혀 심심풀이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50대 후반의 문화센터 강사라고 소개했고 말투는 점잖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가 남편의 무심함을 이야기하면 그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몰라줄까 하고 다정히 위로해 줍니다. 그녀가 외로움을 토로하면 지금이라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곤 했죠. 문제는 그 위로가 점점 더 감정적인 친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대화 보내오는 웃는 셀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줄의 메시지. 나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 김 여사님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감정의 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감정 유도형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쉽게 끌렸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이었죠. 심심풀이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감정의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그 남자의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가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빈틈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뜻한 말 뒤에 숨어있는 정체를 분별하는 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의 면역력입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나간 그날 그녀는 달라졌다. 부산에 사는 48세 최 여사님은 평소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화장품 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있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른 자신의 입술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립스틱을 바른 이유는 친구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그 남자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남자는 친구의 친구였고 이전에도 몇 번 마주친 적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짧은 농담과 다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오늘 분위기 되게 좋네요 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겉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깊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여성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자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꺼내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변화에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거울 앞에서 다시 서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설렘을 느끼는 감정도 떠올렸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나를 위한 꾸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감정은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셨나요? 그저 습관처럼 바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며 바른 기억 말입니다.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다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6. 나도 여자예요. 울분이 터진 아내의 진심. 서울에 사는 59세장 여사님은 어느 날 부부싸움 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자예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처음으로 멈칫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님의 삶은 늘 희생과 배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챙기고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여자라는 말은 먼 기억처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TV를 보던 중 젊은 여자 연예인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여잔데. 그 감정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억울함, 그리고 존재감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울분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머리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여자예요. 나도 당신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갑자기 왜 그래? 하는 무심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기분 상해서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여성으로서의 침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여자예요. 이 말은 단순한 울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고 참아온 여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절박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7. 당신의 무관심이 만든 심리적 불륜.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아내를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술도 안 마시고 돈도 제대로 가져와요. 그런데 난 외로웠어요. 그녀가 빠져든 건 어떤 남자도 육체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도 없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다가온 정서적 연결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회사 동기였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요? 오늘은 기분 어때요? 라는 짧은 메시지. 그는 단순히 말 한마디라도 그녀의 감정을 들여다보려 했고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불륜이라 부릅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향한 상태. 그리고 이 불륜은 때때로 육체적인 바람보다 훨씬 깊고 치명적입니다. 이 여사님은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건 케이크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내 생일이구나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무심했고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 남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문장은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이미 마음의 절반을 그에게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지 않은 것도 아니죠. 심리적 분류는 바로 그 무관심의 틈에서 자라납니다. 그녀가 바랐던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중 단 10초라도 당신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여자이자 한 사람의 감정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는 마음. 그것이 채워졌다면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8. 말없이 멀어지는 아내 정서적 단절의 끝. 말다툼조차 사라진 부부. 이제는 서로에게 소리조차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기의 신호라는 걸 아시나요? 인천에 거주하는 57세 윤 여사님 부부는 예전엔 자주 다투었습니다. 의견 차이도 많았고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응 알았어만 반복되는 대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문득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걸. 정서적 단절은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그녀를 침묵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윤 여사님은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 말은 사실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서적 단절의 끝은 감정의 무감각입니다. 설렘은커녕 짜증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면 작은 관심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친절, 타인의 위로 또는 아주 사소한 인정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말없이 멀어지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피하고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해질수록 그 틈엔 차가운 공기만 가득 쌓여갑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말을 하지 않아서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피곤해서 포기한 건가요? 아내는 여전히 옆에 있지만 그 마음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없는 이별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거리부터 좁혀보세요. 말없이 멀어지는 사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바뀌고 말 없는 침묵이 이별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당할 때 그들은 상상 속의 남자에게 기대고 한 줄 카톡에 설레며 심심풀이로 만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나간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다시 마주한 그녀처럼 여성들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아직 여자예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무심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심리적 불륜과 정서적 단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관계는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춘 것이고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짧은 시선의 교환, 진심 어린 관심만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댓글에 오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